일단 구체적인 다른 얘기를 하기 이전에 내가 배워야 될 게 몇 가지 있겠지만 다른 얘기를 하기 이전에 그냥 확률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는 중학교 2학년 때 얘기를 했다, 그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전체분의 부분이다 이렇게 배웠을 거야. 전체분의 부분이다. 주사위를 던져서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이런 건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단 말이야, 그지? 주사위 2개를 던졌는데 두 눈의 수의 합이 5가 될 확률은,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봐봐. 주사위 2개를 던졌을 때 그 2개의 눈의 수의 합이 5가 되는 확률은, 그 정도가 되겠죠. 4가지 경우를 생각하고, 그럼 4가지 경우가 부분이고, 그 다음 전체 경우는 몇 가지 하고나 뭐라고? 36가지죠. 이거는 그냥 확률이라고 하겠다고. 그러니까 항상 처음에 접근할 때는 확률이라는 걸 전체분의 부분이다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게 일단 기본이죠. 근데 이게 이제 단순하게 그냥 너무 쉽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배우는 이제 이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에서 확률에 해당하는 요 전체 모양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 그냥 항상 전체 모든 경우를 다 얘기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특히나 뒤에 나오는 조건부 확률이나 여기에 가면 이 전체라는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다르게 이해해서 부분을 생각한다라는 개념이 박혀 있어야 돼. 일단 뭐 그때 할 때 또 얘기하겠지만 전체분의 부분이고, 오늘 할 때는 오늘 할 때도 마찬가지야. 전체가 약간 다른 모양으로 생각될 수 있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같은 방법의 계산으로 부분을 계산해야 한다. 일단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전체를 계산하는 거랑 같은 방법으로 부분의 경우의 수를 계산해야 돼. 물론 다른 게 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주사위 2개를 던졌는데 그 2개의 눈에 곱이 홀수가 될 확률은, 이렇게 물으면 곱이 홀수가 될 확률은 4분의 1이죠. 한번 생각해 봐봐. 전체를 36가지라고 세지, 그지? 전체를 36가지로 세. 이 36가지라는 의미는 뭐냐면, 주사위 하나당 6개의 경우를 가지고 있고, 또한 중복을 허락하는 주사위 2개가 다른 거라고 생각해서 순서를 생각하는 중복 순열례 계산으로 36가지로 생각했단 말이야. 내가 원하는 지금 부분이라는 거 둘 다 홀수여야 된다라는 말로 바뀔 수 있을 건데, 그때 너네가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부분의 경우의 수를. 맞아? 홀수들 셋에서 뽑겠다. 3가지 중에 하나, 3가지 중에 하나. 3가지 중에 하나 뽑는 작업을 2번 하겠다라고 해서 이거 중복 순열로 계산한다 라는 게 쌤 얘기였잖아, 그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복 순열로 계산한다 라는 거였는데, 누군가 어떤 문제에서 잠시 착각을 해서 분모를 계산할 땐 이렇게 하고 분자를 계산할 때 만약에 이걸 P로 계산해버렸다? 당연히 잘못된 계산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런 일이 자주 없겠지만 머릿속에 그런 개념이 박혀 있어야 돼. 자, 오늘 할 얘기는 한 2가지 정도만 할 겁니다. 2가지. 일단 2가지 내용에 앞서서 처음 확률을 하는 거니까 이러이러한 용어를 쓰겠습니다 라는 거에 대한 정리는 간단하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확률이라고 생각하는 거에 조건부 확률 가기 전에 확률의 어떤 종류라고 할까? 한 3가지 정도를 기본적으로 얘기할 거고, 그 다음 덧셈 정리라는 걸 얘기할 겁니다. 이렇게 3가지 파트라고 생각하면 돼. 자, 경우의 수 처음 할 때 우리 합의 법칙 이런 거 얘기했었다, 그지?
합의 법칙, 고배 법칙 이런 거 기억납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합의 법칙에 대한 얘기가 더 센 정리고, 자, 고배 법칙에 대한 얘기 조금 이제 미세하게 차이가 있지만 오늘 아닌 다음 시간에 배울 조건부 확률에 대한 얘기야. 대응관계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러면 결국 이제 대부분의 우리 확률 문제에서 당연히 앞에서 배운 경우의 수랑 관련해서 얘기할 거기 때문에 쌤이 이전에 얘기했던 경우의 수에서의 용어를 조금 쓸 수도 있는데, 한 가지 쌤이 강조한 게 있었습니다. 경우의 수에서 그 경우의 수라는 걸, 또는 우리가 시행하는 어떤 작업하는 어떤 일들이 생기잖아. 경우의 수를 생각할 때, 그지? 그거 사건이라고 하는데, 사건을 어떤 걸로 생각해라, 어떤 개념으로 생각해라, 경우의 수는 어떤 개념으로 생각해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 잠깐만. 왜? 그 답이 뭐냐? 내가 사건을 뭐라고 생각하라 그랬지? 집합으로. 경우의 수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로. 자, 확률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야. 어떤 확률을 계산해라, 확률을 조사해봐라, 이런 문제를 할 때 당연히 사건이라는 게 먼저 그 문제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 사건을 정리하는 거 소홀하게 생각해서 안 돼. 사건이란 뭐냐? 우리가 개념으로 생각할 때는 집합처럼 생각하면 돼.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것도 집합의 원소의 개수였으니까. 그치? 예를 들면 집합에서의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 차집합, 뭐 연산법칙이라면 여집합의 정의, 뭐 차집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드모르간 법칙이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어떤 계산들이나 이런 걸 전부 다 여기서 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앞쪽에 우리 수투에서 배웠던 집합의 연산 또는 집합 이런 파트를 좀 다시 한번 쓱 들여다보시고, 여기서 얘기하는 이 사건이라는 거 책에 뭐라고 돼 있어? 뭐라고 돼 있는데 이 말이 중요한 건 아니야. 쌤이 강조하는 건 집합처럼 알라는 게 이제 여러 번 얘기하지만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자, 사건이라는 건 거기 뭐가 돼 있어? 어떤 실험이나 시행이나 관찰이야.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오는 사건.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오는 사건. 주사위를 던져야 되죠, 그죠? 자, 미안합니다. 네, 시행이라는 말을 잘못 얘기했네. 자, 사건을 생산해내는 관찰, 뭐 행동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시행을. 주사위를 던진다 이런 게 시행이라는 거고, 그 결과물로 나오는, 예를 들어 짝수가 나온다라는 사건은 그냥 이렇게 집합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이거 쌤이 개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건을 이렇게 쓴다는 얘기야. 완벽하게 집합이랑 같은 문제야. 오케이? 예를 들어 주사위 2개를 던졌을 때 합이 2개의 눈의 합이 5가 되는 사건,
그런 것들은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한다고. 오케이? 자, 이거 경우의 수가 4개라는 거죠. 원소의 개수가 4개라는 거. 짝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3개라는 거고, 원소의 개수가 3개라는 거고. 오케이? 자, 그래. 경우의 수는 지금 사실 굳이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지금부터는 집합에서 배웠던 내용을 좀 되새긴다라고 생각하고 들어도 돼. 자, 전체 집합이라는 말을 배웠죠. 그럼 전체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또는 비슷한 말로 전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조금 다른 입장이지만 같은 개념으로 표본 공간이라는 말을 쓸 겁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나? 자, 우리가 생각하는 전체라고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아까 분모에 있었던 그놈 표본 공간. 주사위 2개를 던졌다. 그때 합이 5가 되는 건 이런 사건이지만, 그지? 이런 집합이지만 전체 사건, 표본 공간은 이런 순서쌍들 36개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많이 먹었냐? 네? 많이 먹었어. 쌤이 없어가지고. 자, 전체 사건은 그렇고 또 다른 거 뭐 배웠냐, 집합에서? 교집합, 합집합 이런 거 배웠죠. 합사건. 자, 이거 합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돼. 교집합에 해당하는 어떤 얘기는, 공통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어떤 얘기는 사건의 입장에서는 교사건이라고 하지 않고 곱사건이라고 합니다. 요거 살짝 알아놔야겠지. 이름이 조금 다르고. 자, 여집합에 해당하는 거. 여집합이 뭔지 압니까, 성환아? 여집합이 뭔지 알아? 우리 벤 다이어그램 이용할 때 이게 A면 이 바깥쪽 부분이 여집합이다, 그지? 그런 거 사건에서 여사건이라고 할 겁니다. 오케이. 또 뭐 있었어요? 또 배운 거 있어? 용어가 상당히 많을걸? 공집합. 이건 뭐라 그럴까? 공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냥. 오케이. 근데 쌤이 뭐 이거를 할 순 없지만 차집합이라는 개념을 배웠는데, 그지? 이거는 여기에 해당하는 용어가 일단 없다고 생각하면 돼. 이런 말을 쌤은 한 번도 본 적은 없고. 오케이? 대신 집합에서 예를 들어서 차집합에 대한 성질을 보면 뭐 A 차집합이 이런 거를 우리가 이렇게 쓰잖아. 그죠? 사건에서도 이런 얘기는 똑같이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윤석아 쌤이 한 얘기는 사건이 곧 집합이다. 오케이? 집합에 대한 복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돼. 자, 잘 기억 안 나겠지만 이런 용어도 있었어요. 집합 2개가 서로소다. 서로소가 무슨 말이지? 민서가 혹시 아나? 집합 2개가 서로소이다. 재본아 뭐야? 공통 부분이 없을 때 집합에서 서로소라고 했어. 응? 지금 사건의 얘기는 이제 용어가 약간 다릅니다. 배반 사건이라고 할 거야. 배반 사건. 개념을 정확히 알아두십시오. 얘는 2개의 공통 부분이 공집합, 공사건인 경우를 얘기한다. 자, 그 다음 경우의 수는 원소의 개수죠.
오케이? 이 외에 이제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거 뭐 부분집합 같은 개념이 있는데 부분사건이라는 말을 쌤은 사용할 수도 있어. 근데 굳이 이제 책에서나 이런 용어로는 별로 보지 못할 겁니다. 지금 용어를 쓱 다 대충 다 정리했는데 특별히 너네가 낯설게 보이는 얘기들은 이런 거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처음 보는 용어죠. 글자가 좀 다르다는 거고 표본 공간 이런 거. 오케이? 시행은 큰 의미는 없고 자,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사건이 집합이라는 거. 그 다음 뭐 배반 사건 요거는 좀 많이 쓸 겁니다. 그래도 서로 소랑 같은 개념이다. 약간 이제 뒤에 나오는 거랑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거는 좀 알아두시고. 자, 여기까지 뭐 특별히 질문 있습니까? 어려운 거나. 그냥 괜찮다고 생각해. 자, 지금 한 얘기가 저기 어디야? 94페이지에 있는 얘기야. 자, 새로운 용어가 딱 하나 있네. 쌤이 빼먹었네, 이거. 근원사건이라는 게 있어. 얘는 집합에서의 어떤 용어가 없습니다. 설명을 이렇게 해. 집합으로 얘기하자면 원소가 한 개인 집합이야. 오케이? 예를 들면 아까 주사위 문제에서 주사위 하나를 던졌는데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이런 건 근원 사건이 아니고 대신 주사위 하나를 던졌는데 5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이런 거 근원 사건이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경우의 수를 원래 원소의 개수라고 너네가 이해하면 되지만 일반적인 이론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소의 개수라는 말을 그냥 집합에서 쓰는 거니까. 사건 A의 경우의 수는 그 사건 A의 부분 사건 중, 자, 포함되는 사건 중 근원 사건의 개수라고 합니다. 라고도 말할 수 있어. 원소의 개수랑 같은 개념이죠. 오케이? 그래. 뒤에 다른 얘기를 하기 이전에 집합의 연산 법칙이나 살짝 얘기하고 그 다음 문제 하나만 풀고 그 다음 확률의 종류의 얘기로 넘어갈게. 집합의 연산에서 너네가 수학 2에서 처음 보면 정석을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연산 법칙만 한 15가지 넘게 있어. 예를 들면 가장 간단한 것부터 교집합 이거는 순서를 바꿔도 된다, 이런 말부터 시작해. 당연한 얘기지만 너네가 모르진 않죠, 이런 거. 그치? 쭉 막 진행해서 어느 정도 이제 난이도가 있는 것들만 좀 얘기하면, 일단 정말 중요하게 많이 쓰이는 거, 이런 차집합에 대한 얘기는 여기도 써놨네.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 자, 여집합에 대한 얘기는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하겠지만, 또 공집합의 여집합은 뭐다? 전체 집합이고. 오케이? 집합에서는 유로 쓰지만 집합에서는 보통 유로 쓰지만 전체 사건 같은 경우에, 표본 공간 같은 경우에는 보통 S로 많이 씁니다. 나는 지금 이걸 S로 쓸 거야. 오케이? 전체 여사건은 당연히 공사건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 이런 거 본 적 있나? 뭐죠? 또는 반대로 적어서 A 교집합에 A 합집합 B, 이것도 A죠. 오케이? 뭐 생각해보면 이 정도는 당연히 그램이나 이런 걸로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이것도 법칙의 이름이 있죠. 흡수 법칙이라 그래. 흡수 법칙. 정말 더 많이 쓰는 거 이런 거.
이거 어떻게 바꿉니까? A요 합 B요. 고은아, 이거 이름은 뭐야? 자, 그 다음 집합이 아니라서 굳이 많이 쓸지는 모르겠지만 임재본이 네. 안답니다. 이렇게 정의하는 거 많이 맞죠. 1학년 아직 다 안 썼는데. 일학년 때 문제 풀 때 좀 봤나? 민서가 이런 거 본 적 있나? 예를 들면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 저런 거 차집합들은 전부 다 교집합, 여집합으로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램으로 얘기하면 A랑 B라는 어떤 집합, 뭐 사건이 있어서 이렇게 생긴 부분, 자, 이름은 대칭 차집합 이런 얘기는 들어봤습니까? 연산할 때 뭐 얘에 대한 어떤 성질들 이런 것도 중요하게 다뤘었죠. 그래, 뭐 너무 이제 집합에 대한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여기서 끊자. 단 한 개만 기억해도 됩니다. 집합은, 사건은 집합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추가적인 용어 중에 쌤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 한 2가지 정도. 저런 말들은 지금 단원에서 얘기하면 집합으로는 이런 개념이구나 정도 알면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 자. 97페이지 넘어가서 97페이지가 아니고 95페이지 배반 사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얘기해 보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한다. 뭐야, 지금 A라는 사건을 이렇게 적자는 얘기죠. 주사위에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짝수를 원소로 하는 집합. 자, 그때 A와 배반인 사건을 모두 구하고 그 개수를 구해봐라. 자, 얘랑 배반이다. 즉 내가 구하는 사건을 B라고 하면 A랑 B는 공통 부분이 없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자는 거죠. 그지? 그럼 B는 무슨 얘기야? B는 홀수의 원소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개념적으로 그렇죠. 전체 사건은 1, 2, 3, 4, 5, 6인데 이거의 부분 사건 중 2나 4나 6을 포함하지 않는 사건의 개수다. 그지? 사건의 개수죠. 사건이 몇 개냐는 개수. 그러면 우리가 집합에서 배운 개념 중에 뭐가 있냐? 내가 이 B 안에 넣을 수 있는 원소들은 1이나 3이나 5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 3개로 만들 수 있는 집합의 개수가 몇 개냐? 부분 집합의 개수. 승관아 몇 개야? 민서가 몇 개야? 이거 3가지 원소로 만들 수 있는 집합의 개수 8개죠. 그치? 2의 3승 이런 거 기억하고 있죠? 이런 것도 있고요. 일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사건이 된다는 거야. A랑 배반 사건이 놈들이라는 거죠. 자, 8가지 지금 책에는 다 그냥 써놨고 우리가 집합의 내용에서 배웠던 뭐 2의 세제곱 이런 것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95페이지에는 다른 얘기가 없이 집합처럼 생각해서 풀자. 자, 그 다음 96페이지로 넘어가면 확률에 약간 성질 같은 게 있고, 중요한 건 요 종류죠. 항상 모든 책이 그렇지만 당연히 앞에 경우의 수가 나오고 그 뒤에 확률이 나오는 건 확률을 계산할 때 경우의 수를 쓴다는 얘기야. 쌤이 아까 확률은 전체분의 부분이다 라는 초반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전체분의 부분, 전체를 계산하는 방법이나 부분을 계산하는 방법이나 같아야 된다 그랬다, 그지? 이제 그런 계산들의 큰 분류에서 이거 내가 전체라는 걸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 이걸 전체로 보고, 즉 집합의 원소의 개수, 아니 그 다음 내가 원하는 어떤 부분이 있지, 부분 사건의 경우의 수,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걸 수학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확률이 너네가 확률을 계산할 때 거의 대부분의 얘기가 될 거야. 다른 어떤 확률끼리 계산이 아니라 전체분의 부분으로 계산하는 그 입장에서 이 문제의 비중이 거의 한 80% 된다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나머지 20%는 뭐냐? 두 가지가 있는데, 수학적 확률 말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통계적 또는 통계학적 확률이고, 통계학적. 말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얘는 실제로 조사를 해본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주사위를 던져서 뭐 3의 배수에 눈이 나올 확률, 이거 뭐 얼마라는 걸 알아. 주사위를 던졌는데 3의 배수에 눈이 나오는 확률. 전체 사건은 6개다, 그지? 1, 2, 3, 4, 5, 6. 근데 3의 배수라는 건 몇 가지야? 두 가지. 6분의 2에서 3분의 1이라는 걸 알죠? 그지? 이거는 수학적 확률이고. 근데 통계적 확률은 그럼 뭐냐? 주사위를 한 600번 던져봤대. 실제로 던져본 거야. 그러면 그때 3의 배수가 몇 번 나왔느냐? 물론 200번일 수도 있겠지만 200번이 아닐 확률도 많겠지. 그지? 실제 시행에서 그 시행을 한 횟수 분의 그 사건이 일어난 사건 발생 횟수야. 차이는, 이 수학적 확률은 내가 실제로 어떤 시행을 직접 해서 보는 건 아니야. 그치? 그냥 머릿속에서 이러이러한 전체 경우랑 이러이러한 부분의 경우가 있으니 그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계산하자. 이게 수학적 확률이고, 통계적 확률은 실제로 해본 겁니다. 해본 결과를 관찰해서 그 확률을 적자. 오케이? 그래서 얘는 연역적이라고 할 거고, 얘는 귀납적이야. 귀납적이라는 말 국어 시간에 배웠습니까, 혹시? 배웠어? 배웠어, 승은아. 귀납적이 무슨 말인지 알아? 수학적 귀납법, 이런 말은 들어봤나? 결과를 관찰한 다음에 그 결과에 어떤 나온, 그치, 결과의 결과라고 하면 이상한데, 관찰의 결과를 두고 그걸로 어떤 뭐 답을 쓰자, 규칙을 만들자, 이런 걸 귀납적이라 그래. 근데 사실 수학적 귀납법 할 때도 그랬지만 절대로 수학에서는 귀납적인 어떤 걸 결론으로 쓰지 않습니다. 귀납법 또는 귀납적이다 라는 말을 써도 그것조차 어떤 수학적인 계산으로 만들어 놔. 이게 통계적 확률이 너네가 딱 볼 때 이제 결과를 관찰하는 거니까 귀납적이다라고 할지 몰라도 나중에 그 결과물을 어떻게 연역적으로 다룰 거냐라는 거 배울 거라고요.
어쨌든 당장은 이렇게만 알면 되고, 하나 얘기하자면 이걸 내가 시행 횟수를 n, 발생 횟수를 r이라고 할 때 요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 p에 대해서 p랑 n분의 r은 시행 횟수를 무한대로 줄 때 통계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로 수렴할 거다 라는 걸 알고 계십시오. 자, 왜 그런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아까 했지만 조금 뒤에 다룰 겁니다. 좀 뒤에 다룰 거야. 어쨌든 주사위를 던지는 일을 처음에 6번만 하면 3의 배수라는 건 2번이 아니라 1번도 나올 수 있고 5번도 나올 수 있고 확률이 좀 있어, 그지? 근데 이걸 600번, 6000번, 6만번, 6억번 하다 보면 점점 더 어디에 가까워진다? 3분의 1로 가까워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 물론 실제적인 어떤 시행을 관찰한 결과는 아닙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걸 수학적으로 근거 있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재분아, 눈 떠. 자, 마지막 얘기는 기하학적 확률이고 도형적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얘는 그냥 연역적인 얘기인데 전체분의 부분을 전체 면적분의 면적이나 넓이분의 넓이나 아니면 부피분의 부피라든지 때때로는 길이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을 거고. 자, 이런 것들이 도형적으로 생각하는 확률이 될 수 있어. 도형적으로 생각하는 확률이 될 수 있어. 자, 어떤 얘기냐면 그냥 이렇게 정사각형이 하나 있고 요 안에 요런 정사각형이 하나 들어있다고 합시다. 오케이? 자, 여기는 칠해져 있어. 그죠? 내가 이 정사각형 위에다가 그냥 뭐라고 할까, 점을 하나 탁 찍으면 그 점이 요 안에 찍혀질 확률은 얼마냐? 전체 큰 넓이 분의 요 칠해진 넓이라는 얘기야. 쉽게 생각해서 문제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조금 뒤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한번 얘기를 해보자. 정사각형이 있는데 한 변의 길이는 편안하게 이 정도라고 할까요? 한 변의 길이는 2라고 하고 여기 밑에 두 점을 AB라고 하고, 자, 내부에 한 점 P를 찍을 건데, 자, 이걸 랜덤하게 그냥 정사각형 내부에 찍는다라고 합시다. 그때 삼각형 APB가 예각일 확률은, 예각 삼각형일 확률은 자, 기하학적 확률 문제는 조금 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 예각 삼각형이 될 확률은 어떨까? 자, 어떻게 접근하는지가 문제죠. 당연히 이 경우의 수라는 걸 저기에서 몇 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자, 너네가 볼 때 P가 여기 있으면 예각일까 둔각일까? 둔각처럼 보이지? P가 여기 있으면 예각처럼 보여? 민서가 맞나? P가 이쯤 있으면 예각일까 둔각일까? 그렇지. 그 어딘가 예각도 아니고 둔각도 아닌 어떤 경계가 있겠지. 그치? 지금 약간 애매하잖아. 이렇게 하면 이게 예각이야 둔각이야. 물론 이쪽 두 개는 당연히 예각인데
이게 직각일까 둔각일까 예각일까 이 각이 약간 애매해질 때가 있겠지. 당연히 이쪽은 이만큼 오면 지금 이 둔각처럼 보이고 여기는 이렇게 그리면 예각처럼 보여. 다른 거 두 개는 당연히 예각이고 그지? 그럼 이 경계점이 뭘까? 경계가 뭘까? 예각과 둔각을 구분하는 그 경계를 내가 어떻게 정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보면 직각삼각형에서 지금 빗변이 AB가 되는 거 이게 기준이잖아. 예각과 둔각의 경계는 직각이죠. 그치? 직각삼각형을 생각해봐봐. 빗변이 AB인 직각삼각형의 다른 한 점은 도대체 어디에 존재하냐?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에 존재해요. 이쪽도 있겠지만 뭐 지금은 생각할 필요가 없지. 응? AB를 지름으로 하는, 즉 AB의 여기 중점 요걸 중심으로 하는 원 위에 있으면 그게 직각삼각형이 된다는 얘기라고요. 이해돼? 그런 거 배운 적 있지 중학교 때? 내가 이 위에 점 이렇게 P를 잡으면 이렇게 이었을 때 이게 직각삼각형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P를 원 안에서 찍으면 그건 둔각삼각형, 원 밖에서 찍으면 예각삼각형이란 얘기야. 이해됐어? 자, 내가 원하는 이 문제의 답은 전체를 정사각형으로 봤을 때 이 바깥쪽의 넓이를 부분으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전체 넓이는 뭔데? 정사각형 넓이 4가 될 거고, 그 다음 부분의 넓이는 전체 넓이 4에서 요 반원 넓이를 빼면 된다, 그지? 지금 원의 반지름이 1이라는 걸 알죠? 반원이니까 반원이라고 적어놔. 오케이? 우리가 구하는 확률은 전체분의 부분이다, 이렇게 적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자, 조금 낯설 수도 있고 한데 일단 이 기하학적 확률은 너네가 확률을 계산하기 좀 어려운 문제가 보일 때 한번 생각해 봐봐. 좀 이따가 하나 더 합시다. 자, 일단은 문제를 좀 풀죠. 자, 98페이지, 99페이지, 100페이지에 있는 건 수학적 확률을 얘기하는 거고, 그 뒤에 보면 조금 통계적 확률이나 기하학적 확률 문제가 있는데 쌤이 얘기했던 게 하나 정도는 있네 거기. 그죠? 뭐 조금 다른 얘기를 했으니까 쌤이 다른 문제를 줄게. 어쨌든 그래, 98페이지부터 풀어봅시다. 우리 시작한 지 40분밖에 안 됐는데 오늘 안 쉬고 그냥 4시 한 좀 넘게까지 하고 마칠까 싶은데 그게 낫지 않겠어? 쉬고 4시 반에 마칠래? 아니면 안 쉬고 4시 15분에 마칠래? 고민되는 거가 지금. 네. 민서가 네. 내 말을 안 듣고 있구만 이거 지금. 들었어. 내가 뭐라 그랬어? 안 쉬고 4시 반 하면 안 쉬고 4시 반까지 하자 그래. 아니 쉬고 4시 반, 안 쉬고 4시 반. 걔 둘 중에 뭔데 너는? 뭐 도와주지 고민해보고. 승원아 뭔데? 이 새끼들. 재훈아. 네. 고은아. 저 상관없는데요. 그래, 아무렇게나 하자. 자, 1번, 아니 1번이 아니라 2번 문제 읽어봐봐. 그 98페이지. 자,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질 때 눈의 합이 8이 될 확률을 A, 곱이 짝수가 될 확률 B라고 하자. 자,
자, 주사위 두 개에 대한 문제는 너네 경우의 수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주사위 두 개를 던진 나의 표본 공간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다. 표본 공간은 쌤이 이렇게 36칸짜리 틀을 그리라고 했죠. 자, 뭐야 이게 주사위 두 개를 1, 2, 3, 4, 5, 6의 눈을 가지고 둘 다 따로따로 다른 주사위라고 생각해 36가지 전체 경우가 있다. 전체 사건은 그 경우의 수가 36가지다. 이렇게 표현하자고요. 자, 승원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좋다는 거야. 일일이 경우를 다 적는 것보다 여기에 색칠하는 거 또는 표시하는 게 더 편합니다. 지금 첫 번째가 뭐냐 하면 A라는 거의 확률이지만 일단 내가 그 사건의 내용을 보면 합이 8인 거. 두 개 더해서 8이 되는 거. 일단 하나만 딱 생각해 봐봐. 6이랑 2 맞습니까? 6이랑 2. 그 다음 뭐죠? 세는 게 사실 익숙해지면 안 그리고도 할 수 있겠죠. 자, A는 뭐다? 지금 경우의 수가 아니라 전체 36개 중에 해당하는 5개라는 확률이라고요. 됐고. 두 번째 얘기는 뭡니까? 곱이 짝수가 되는 거다, 그지? 전체 경우는 36가지로 변화가 없는데 곱이 짝수가 된다는 건 둘 다 홀수인 경우만 빼면 된다는 거죠. 그지? 어떤 것들을 뺀다는 거야?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것들 뺀다는 거죠. 51, 53, 55 이런 거 빼고 다 칠한다는 거야, 그지? 몇 개 빼는지를 봐도 되고 아니면 그냥 내가 이렇게 칠해도 돼. 짝수는 다 칠하고 짝수 다 칠하고 맞나? 이게 몇 개인데 36개 중에 9개만 빼는 거자 눈으로 볼 수 있죠. 빠진 부분이 지금 뭐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9개 빠진 거잖아. 자, B는 36개 중에 9개 빠진 27가지다. 자, 약분은 굳이 안 했고요. A 더하기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약분 안 하는 게 좋겠지. 이제 합시다. 됐습니까? 윤서가 어려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지금. 약간 지루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래 계속 해보자. 뭐 2, 3, 4번, 5번까지는 계속 해볼게. 3번 문제는 뭐 수녀를 이용하는 확률을 이렇게 해놨는데 그냥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하라는 얘기고 그 전체 경우나 부분의 경우를 어떻게 셀 건지만 확인해 보는데 결국은 여기 나오는 이런 문제들은 앞에 있는 그 경우의 수 단원에서의 내용만 잘 기억하면 전체 분의 부분하는 건 어려운 얘기가 아니다. 오케이? 자, 문제 읽어보자. 세 번째. 자, 5명이 있는데 뭐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일렬로 앉을 때 민영이랑 정순이가 이웃하여 앉을 확률 이렇게 돼 있어. 자, 5명이 일렬로 앉는다. 자, 이거 전체 경우의 수, 전체 사건부터 먼저 내가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면 그냥 5명을 앉히는 일렬로 앉히는 방법의 수 5팩토리얼로 끝이죠. 근데 거기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특정한 부분이 특정한 두 사람이 이웃하게 앉는다. 이거 어떻게 했더라? 한 사람
승은아, 5명을 일렬로 나열할 건데 특정한 두 사람은 붙어 있어야 된대. 그것은 묶어서 하는 거. 계산은 안 되고. 몇 명이 특정? 5명. 근데 특정한 2명. 이 문제 읽으면 그때 멍하니 있지 말고 생각을 좀 해. 지금 제일 멍해 보인다, 저분아. 확률은 뭡니까, 그래서? (2번) 5명이 원형으로 앉을 때 민영이와 정순이가 이웃하지 않게 앉을 확률. 그러면 이웃하지 않게라는 걸 다 세는 게 조금 귀찮으니 이웃하는 경우를 생각해서 빼겠습니다. 자, 확률은 6건의 확률이라는 건 그냥 1에서 빼면 되겠지. 당연히 전체 확률이 얼마니까? 1이니까. 자, 그래서 지금 원형에 앉히는 거니까, 원탁에 앉히는 거니까 전체 경우는 몇 가지입니까? 라고 물으면 5로 나눠야 되죠. 오케이? 자, 그런 것 중에 자, 내가 원하는 부분, 민영이랑 정순이가 이웃하는 건데 그거의 6건의 경우의 수 한번 세보자는 거야. 이웃하게 앉으면 어떻게 돼? 몇 덩어리라고 생각하는 거야? 4덩어리라고 생각하는 거지. 민영이 정순이를 한 덩어리로 봐서. 그지? 4팩 나누기 4 해야 되는데 그 안에 민영이랑 정순이의 순서를 계산하는 것도 추가해 줘야 된다. 그지? 자, 경우의 수가 몇 개고? 몇 가지야? 24가지. 이건 몇 가지야? 12가지야? 맞아? 그래. 그러면 내가 원하는 확률은 24분의 12를 1에서 빼자는 얘기야. 결국 뭐 똑같이 24분의 10이겠지만 자, 조합을 이용하는 확률이다. 이것도 해봅시다. 배구공 3개, 농구공 4개, 축구공 5개가 들어있는 자료에서 3개의 공을 꺼내는데 자, 일단 전체 모양부터 한번 볼까요? 배구공 3개, 농구공 4개, 축구공 5개가 들어있는 총 1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인데 여기에서 3개를 꺼낸데 꺼낸 공이 모두 배구공일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자, 첫 번째는 3개 꺼내는데 모두 배구공일 확률. 자,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전체 공의 개수가 몇 개인데요, 지금? 12개. 거기서 3개를 뽑는 조합이에요. 지금 순서 있게 뽑는 게 아니라 그냥 3개 한꺼번에 가져오자 이거잖아. 그지? 이게 전체의 경우고 내가 원하는 사건, 부분 사건 모두 3개 다 배구공이다 라는 거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까? 배구공이 지금 몇 개 있는데 거기서 3개를 뽑아야 되죠. 30. 자, 확률은 12 컨비네이션 3 얼마쯤 되죠? 얼마? 220 정도 되나? 오케이?
이렇게 되겠어요. 자, 두 번째. 자, 저런 상황에 꺼낸 공 중 농구공이 2개 포함될 확률. 그럼 뭐냐? 전체 경우는 바로 해볼게. 이게 전체야, 그지? 농구공이 2개 포함된다는 건 농구공 4개에서 2개 뽑고 나머지에서 1개 뽑자라는 얘기잖아. 그냥 나머지를 바로 다 생각해. 나머지 8개 중에 1개 뽑는다 라고. 물론 이 나머지 8개 중에 1개 뽑는다라는 걸 내가 뭐 이제 경우를 좀 나눠서 배구공에서 1개 뽑고요, 아니면 축구공에서 1개만 뽑고요, 2개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해도 결과는 같단 말이죠. 오케이? 자, 220분에 얼마? 6? 8? 약분은 그냥 하시고. 자, 101페이지에 있는 게 이제 통계적 확률에 대한 얘기인데 쉬었다가 합시다. 101페이지고 통계적 확률을 얘기한다라고 제목에 있네. 그때 뭐라 그랬냐? 실제로 그 일을 여러 번 해보고 나서 전체 시행 횟수분의 그 사건이 일어난 횟수, 이걸 통계적 확률로 하자.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를 보면, 자, 야구 선수가 있는데 시즌 동안 안타를 친 기록이다. 1루타 25번, 2루타 10번, 3루타 9번, 홈런 13번, 총 200타. 자, 그럼 뭐야? 이 선수의 실제 결과가 전체 시행 횟수 200에 2루타를 친 횟수가 몇 회야? 이거 봐봐, 몇 회야? 10번. 그러면 이 전체분의 부분 200분의 10이라는 걸 그냥 2루타 칠 확률로 계산하면 되죠. 당연히 그렇잖아, 직관적으로. 그지? 1번의 답은 그냥 200분의 10이야. 이게 문제야? 문제죠. 두 번째, 안타가 아니라 이제 다른 건데, 흰 공과 검은 공을 합해서 6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대. 총 6개고 2개의 공을 꺼내서 동시에 색깔을 확인하고 또 집어넣고 또 2개 꺼내서 확인하고 집어넣고, 이걸 여러 번 반복했더니 3번에 2번 꼴로 2개 모두 흰 공이었다. 자, 이 말을 밑줄 치고 한번 생각해 봐봐. 3번에 2번 꼴로 2개가 모두 흰 공이었다. 자, 주머니 안에는 총 6개의 공이 있는데 흰 공 몇 개인지 까만 공 몇 개인지는 몰라. 근데 2개 꺼내서 2개 모두 흰 공일 확률이 얼마란 얘기냐? 이 확률이 3분의 2라고 통계적으로 얘기해 준 겁니다. 그 멘트를 받아들이고, 이건 표를 보는 게 아니라 거기 나오는 문제의 멘트에서 이 통계적 확률이 3분의 2구나, 그걸 그냥 우리가 확률로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 통계적 확률 3분의 2라는 게 우리가 수학적으로 3분의 2가 나오도록 만들자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흰 공 개수를 X개라고 하면 당연히 검은 공은 몇 개인데 6 빼기 X개가 되겠죠. 오케이? 자, 내가 2개를 뽑으면, 6개에서 2개를 뽑으면 그 경우는 3가지야. 둘 다 흰 공이거나 1개거나 둘 다 검은 공이거나. 그지? 한번 생각해봐. 둘 다 흰 공일 확률이 얼마냐? 뭐라고 적어야 되냐 이거죠. 전체는 6개 중에 2개를 뽑는 거, 조합을 이용해서. 자, 그럼 분자도 조합을 이용해서 X개 중에 2개를 뽑는다 라고 하면 되잖아. 근데 그게 지금 3분의 2라고 얘기했던 거고. 맞아? 6C가 얼만데? 15야? 그러면 X 컨비네이션이 얘가 얼마가 돼야 된다는 말이야? 10이 돼야 된다는 말이죠. X 컨비네이션 2는 이렇게 적나? X가 5면 되겠죠. 굳이 풀 필요 없다, 그지? 그래서 흰 공의 개수는
5개다 라고 판단이 서면 되겠어요. 그래. 6번째 문제는 도형을 이용한 확률인데, 쌤은 여기에서 기본 문제 있지 크게 나와 있는 거나 1번 문제 정도는 비슷하게 아까 살짝 얘기를 해봤으니까 이런 문제를 줄게. 자, 6번 대신이야. 6번 대신. 자, 재본아 여자친구 있냐? 없어? 재본이랑 승원이가 1시에서 2시 사이에 만나기로 했어. 상황을 들어봐. 둘 다 1시에서 2시 사이에 약속 장소에 도착은 할 겁니다. 그지? 근데 정확하게 시간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1시에 도착할 수도 있고 1시 5분에 도착할 수도 있고 2시에 도착할 수도 있어. 2시를 넘어가거나 1시 이전에 도착하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둘 다. 오케이? 근데 누가 먼저 도착하든 상관없이 도착한 사람은 15분만 기다리고, 정확히 15분을 기다리고 만나지 못하면 집으로 돌아가는 걸로 약속을 정했대. 오케이? 만날 수도 있고 못 만날 수도 있겠죠, 그지? 오케이? 자, 둘이 1시에서 2시 사이에 만나게 될 확률은 자, 이런 문제를 줬습니다. 이게 뭐야? 분명히 지금 나는 도형적인 확률을 물어보고 있는 건데 얘랑 도형이랑 무슨 상관이지?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죠. 그래. 이거 도형 문제야. 근데 이제 이런 거가 너네가 유형으로 익혀야 될 거죠. 이거 도형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도형 문제로 풀지 않으면 도저히 접근이 안 돼. 왜냐하면 경우의 수를 셀 수가 없거든. 1분 단위로 세는 것도 말이 안 돼. 그치? 초도 있고 그 이하의 또 단위도 있으니까 연속적인 어떤 시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경우의 수로 생각하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뭐라고 하느냐? 재본이 도착 시간을 1시 X분이라고 하자. 물론 X는 실수 단위라서 뭐 1점 몇 분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당연히 X는 그 범위가 0에서 60 사이라고 해도 되겠죠. 자, 실수범위야, 실수범위.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승원이도 그런 식으로 1시 Y분이라고 하죠. 이렇게 언제 도착할지 모르니까. 근데 만나게 된다라는 건 뭐냐면 어쨌든 누가 먼저 도착하든 상관없이 만나게 된다라는 건 둘의 도착 시간의 차이가 15분 이하라는 얘기야. 맞아? X가 클 수도 있고 Y가 클 수도 있지만 그 차이가 X 빼기 Y의 절대값이 15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고요. 이러면 만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전체고 언제 도착할지 모르니까 이게 뭐다?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근데 이제 이걸 접근할 때 경우가 안 돼. 도형으로 생각하죠. 자, 전체라는 건 내가 어떻게 그릴 거냐? 그냥 X축, Y축을 그리면 돼. X축, Y축 그리고 X의 범위가 0에서 60까지다. X가 0이다가 이거죠. X가 0이다. X가 60이다를 이렇게 그리고. 오케이? Y가 0이다. X축이야. Y가 60이다. 이렇게 정사각형을 그리자는 얘기죠. Y가 60이다. 그러면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이 정사각형 내부가 뭐다? 지금 얘기하는 전체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거 전체로 보고 그럼 부분은 어떻게 그리는데? 라고 생각해 보니까 x랑 y의 차이가 15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야. 맞아? 그럼 내가 요거 이렇게 식을 좀 바꿔서 부분을 얘기할까요? x 빼기 y는 15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5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해도 되죠. 맞아? 자, y를 전부 다 더해가지고 x가 y 빼기 15보다는 크거나 같고 y 더하기 15보다는 작거나 같고. 맞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y는 x 더하기 15보다는 작다. 자, 여기가 60이었잖아. 이게 60이었잖아. 한 4분의 1 정도 되는 요쪽에 15라는 숫자가 있고 기울기 1인 직선이 있어. 요렇게 만들어가는 요것보다는 아래쪽에 있을 거란 얘기죠. 또한 이쪽의 얘기는 y는 x 빼기 15보다는 크다. x 빼기 15 x절편이 15란 얘기죠. 똑같이 4등분해서 기울기가 1인 요런 것보다는 위쪽에 있을 거다 라는 얘기야. 자, 부분으로 쓰일 그 영역이 이렇게 보인다고요. 오케이? 자, 전체 넓이는 얼마였어? 이 문제 60 곱하기 60. 이게 전체고요. 넓이죠, 넓이. 부분으로 쓰이는 요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 승원아, 어떻게 구할래? 어떻게 구해 이거? 그렇지. 요 아래쪽의 넓이를 보는 게 유리하겠죠. 응? 두 개를 합하게 되면 이 부분 비어있는 부분 합하게 되면 한 변의 길이가 45인 정사각형이 나오게 되겠죠. 그지? 그냥 편하게 45의 제곱이라고 하면 되겠고, 내가 원하는 그때 부분의 넓이라는 건 60의 제곱에서 45의 제곱을 빼자라는 걸로 빨간색 부분 넓이를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됐어? 오케이? 자, 답은 뭐냐? 그러면 이것분의 이겁니다. 60의 제곱 위에다가 60제곱 빼기 45의 제곱 이거야. 그지? 오케이? 이렇게 따로 계산해. 아, 1에서 60분의 45는 얼만데? 4분의 3이죠. 그지? 4분의 3의 제곱을 빼자. 이게 16분의 9니까 이 정도의 확률을 갖겠다라는 거죠. 오케이? 15분만 기다리면 만날 확률이 16분의 7 정도밖에 안 된대. 30분을 기다리면 만날 확률이 좀 높겠죠. 그지? 맞아? 자, 이 외에도 기하학적인 확률 문제는 좀 뭐 모의고사나 이런데 한 문제씩 종종 나오는데 그 유형이 좀 많아. 선생님이 시간이 있으면 끝날 때 한 문제 정도 더 던져줄 테니까 그건 숙제로 풀어봅시다. 자, 일단 그 다음 103페이지 이후로 넘어갑시다. 확률의 덧셈 정리라는 거고, 집합의 얘기랑 당연히 연관성이 있을 겁니다. 자, 덧셈 정리란 뭐냐? 확률끼리 더하는 작업을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기본적인 확률 계산하는 거, 확률이 뭔지는 알았으니까 확률끼리 더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언제냐? 어떻게 더하기를 할 수 있고, 때때로는 조금 빼는 것도 생각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아까 했던 용어 얘기 잘 기억하시고 쌤이 그거에 기반해서 설명할 겁니다. 일단 결론부터 먼저 쓸게. 사건 A, B에 대해서야. 두 가지 서로 다른 사건이 있어서, 오케이? 그때
A의 확률이라는 걸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이제 뭐라고? P의 사건 A. P는 확률의 첫 글자겠죠. 사건 A의 확률. 맞아? 그리고 거기다가 B의 확률을 더. 여기에서 혹시나 A랑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있다면 걔의 확률까지 빼줬을 때 민서가 뭐가 될 것 같아, 얘가? 이게 된다고요. 이게 덧셈 정리야. 덧셈 정리야. 아까 쌤 사건을 뭐로 보라 그랬지? 사건을 뭐로 보라 그랬냐? 집합으로 보라 그랬지? 집합의 얘기에서 이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원소의 개수 구하는 작업 본 적 있지? 근데 어차피 큰 전체 사건에 대해서 부분 사건의 AB가 이렇게 들어있는 모양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이거 내가 분모들을 그냥 이렇게 전부 다 양변을 NS로 나누자 라고 해서 적어도 상관없잖아. 상관없잖아. 양변에 똑같은 걸 나눴으니까. 그지? 그때 얘가 뭐라는 거야 지금? 얘가 바로 확률이라는 걸 우리가 수학적 확률로 얘기한 거죠. 원소의 개수가 경우의 수다. 전체 경우의 수분의 A 합집합 B, A 합사건 B의 경우의 수. 바로 합사건의 확률이라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거고, 원소의 개수를 다루는 그 모양과 확률을 다루는 모양은 당연히 같습니다. 덧셈 정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얘기하면 우리는 이런 것도 알지만 그 확률에서 사건이 3개라고 한들 이런 확률을 계산하라고 하면 그냥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배웠던 내용 그대로를 써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 많나. 어이씨. 자, 이런 거 본 적 있나? 고은아 본 적 있나? 이런 거 원소의 개수에서. 저런 거 그대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특별히 이제 이거는 일반적인 얘기는 여기서 끝이야. 특별히 A랑 B가 두 개의 사건이 배반인 경우, 배반 사건인 경우, 그때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대. 배반 사건이 뭐였습니까, 승원아? 그치. 공통 부분이 없는 거. 공통 부분이 없다는 말은 지금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0이다. 즉, 이 부분의 확률이 0이다. 를 그냥 말로 해준 것 뿐이죠. 오케이. 자, 지금 쌤이 얘기했던 덧셈 정리라는 건 요런 거, 이걸 이제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하고, 그냥 마냥 더하자인데, 마냥 더하자 이건데, 혹시나 공통적인 부분이 있으면 그 확률은 빼자, 이 얘기밖에 없죠. 오케이. 대신 이제 선생님이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했을 거야. 경우의 수에서 어떤 경우의 수 2개는 더해야 되고 어떤 경우의 수 2개는 곱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었어. 그건 확률에서 덧셈 정리를 쓸지 곱셈 정리를 쓸지 얘기가 똑같거든. 어차피 사건들을 다루는 거고, 경우의 수를 할지 확률을 할지 이거 문제라면 상황 자체는 덧셈 정리를 써야 하는 상황, 합의 법칙을 써야 하는 상황이 같은 거고. 오케이?
그걸 뭐라 그랬죠?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이게 일어나면 저게 일어나지 않을 때. 오케이? 물론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해도 덧셈 정리를 쓸 때 교집합 부분을 빼는 걸로 가능하겠다라는 거고. 자, 뒤에 하겠지만 확률의 곱셈 정리, 조건부 확률이라는 말로도 얘기하는데 그걸 다룰 때의 상황은 경우의 수에서 곱의 법칙을 쓸 때 두 개가 연속적으로 이거 하고 이것도 해야 되는 이런 게 생긴다거나 동시에 둘 다 해야 된다거나 이런 말을 하면 곱셈 정리를 쓰는 겁니다. 오늘은 덧셈 정리까지만 얘기할 거라서 특별히 이제 곱하기에 대한 얘기는 생각할 필요 없고요. 자, 문제 풀기 전에 하나만 딱 더 얘기하자면 그냥 이런 덧셈 정리에서 저것만 충분히 알아도 되지만 할 얘기가 없어서인지 이런 거는 하나 얘기할게. 어떤 사건의 확률에서 그거의 여사건의 확률은 당연히 1에서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빼는 겁니다. 아까 살짝 쓰긴 썼다, 그지? 근데 이거를 덧셈 정리로 원래는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야. 왜? A와 A 여사건은 당연히 배반 사건입니다. 공통 부분이 있어, 없어? 없죠. 그지? 그럼 내가 이렇게 썼을 때 그냥 더하기로만 허용할 수 있다는 거고. 맞아? 지금 이게 뭘 얘기할 것 같냐? 두 개가 여사건일 때 여사건끼리 합해 놓으면 전체가 되는 거다. 그치? 오케이? 당연히 그 말은 좌변 전체 사건의 확률은 1이라고 쓸 수 있는 거라. 자, 이항을 좀 해주면 이런 결과는 나올 거야. 됐어요? 자, 그래, 특별히 막 이상한 건 없습니다. 지금 7번, 8번까지 얘기하고 시간이 남을 것 같으니까 문제 하나 숙제로 주고, 우리 원래 4시 반까지지만 조금 일찍 마칠게. 응? 15분 전 15분 전에 마칩니다. 자, 하고 있는다 재본아. 덧셈 정리입니다. 그냥 저 얘기를 쓰자. 제일 왼쪽에 빨간 테두리 해놓은 거. 흰 공 4개, 검은 공 5개가 들어있는 상자 이때. 자, 흰 공 4개, 검은 공 5개. 이렇게 들어있는 거에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같은 색 공일 확률을 구해라. 자, 문제에서 물어본 사건 정리는 이렇다. 같은 색 공. 이거일 확률을 구하라 그랬어. 선생님 말로 쓰면 이렇지만 선생님이 문제를 풀 때는 항상 확률 문제라든지 경우의 수 문제라든지 사건의 이름을 붙이는 걸 좀 좋아하고요. 덜 헷갈리기 위해서, 정리되기 위해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그 내용은 이걸 구하라는 거다. 그죠? 물론 이런 정리를 안 해도 푸는 사람 다 풀어. 근데 정리하는 습관을 들입시다. 이건 여러 번 얘기할 거야, 계속. 당연히 X는 2가지로 쪼개집니다. 뻔한 얘기지만 둘 다 흰 공인 경우, 그 다음 둘 다 검은 공일 경우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겠죠. 윤서가 맞아. 그리고 이때 둘 다 흰 공이다 라는 사건, 둘 다 검은 공이다 라는 사건은 당연히 동시에 일어날 수 있나 없나? 공통 부분이 있어 없어? 없죠. 그지? 당연히 A와 B는 뭐다? 배반 사건이다. A와 B는 배반 사건이다. 오케이. 자,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이 PX라는 걸 구하기 위해서 나는 X를 둘 다 흰 공인 경우와 둘 다 검은 공인 경우에 확률을 더하는
작업만 하자로 끝날 거고. 자, 둘 다 흰 공일 확률은 아까 이전에 했었죠. 자, 전체 경우는 9개에서 2개 뽑는다. 이게 전체 경우의 수라면, 승원아, 둘 다 흰 공이라는 건 4개에서 2개 뽑는다겠지. 자, 이게 PA고요. 마찬가지야. 민서가 여기 뭐 적을까 내가? 6분의 아 36. 아니, 숫자를 얘기하지 말고 구성을 얘기하라고. 내가 이것처럼 여기다가 뭘 적어야 돼? 이건 지금 뭘 얘기한 거냐 앞에서. 흰공. 다시 둘 다 아둘 다 흰공. 확률 경우의 수가 아니고, 여긴 뭘 적어야 되는데? 둘다 공공이 경우. 둘 다 검은 공일 확률. 이 자식아, 네. 분모에 뭐 적어야 돼? 7 10. 지금 뭐 딴 생각하고 있나 설마? 아니 분자에 뭐 적어야 돼? 50. 9C2는 얼마고요? 분모는 똑같으니까 4C2가 6이고 5C2는 10이죠. 오케이. 자, 얼마로? 4로 나눠서 9분의 4가 되겠네. 자, 8번이 여사건의 확률이고 뭐 이것도 크게 곤란한 거 없죠. 근데 6번은 아니에요. 6번 안 했냐 우리? 6번 대신에 딴 걸 했죠. 6번은 아까 쌤이 처음에 비슷한 걸 했다라고 했어. 6번 대신에 승원이 재본이 만나는 걸 했죠. 이 새끼들아 무슨? 뭐가 문제인데? 어? 재본아, 네. 턱에 그건 뭐야? 8 나왔. 자, 흰 양말 4개, 빨간 양말 3개가 들어있는 서랍에서 임의로 3켤레를 꺼낼 때 적어도 한 켤레가 빨간 양말일 확률. 자, 적어도라는 건 알죠? 여사건을 생각합니다. 오케이? 자, 문제에서 얘기하는 적어도 하나는 빨간 양말이다. 이거를 쌤이 A라고 하면 자, 이걸 내가 A라는 사건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A 여사건을 생각하는 게 좋다는 거지. 자, 3개 다, 3켤레 다 흰 양말이다. 이걸 A 여사건으로 생각하고. 맞아? 전체는 몇 켤레입니까? 7켤레가 있지. 흰 거 4개, 빨간 거 3개가 있으니까 그 A 여사건이라는 거의 확률을 전체 경우 7개에서 3켤레 뽑는다. 근데 3개 모두 흰 거라면 흰 게 지금 4켤레잖아, 그지? 4개에서 3개 뽑는다를 부분으로 가져가. 얘를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73은 35? 이렇게 된다, 그지? 오케이. 우리가 원하는 A의 사건의 확률은 1에서 얘를 빼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문제 하나만 숙제로 낼게요. 문제의 숙제는 어디다가 적어 놓을까요? 그나마 109페이지나 110페이지, 108페이지 위에가 여유 공간이 좀 있어서. 사진이 제일 낫지 않을까요? 어? 사진. 사진이 낫겠다. 그래. 쌤 영상 보고 숙제하면 안 돼요? 어차피 일주일이면 괜찮아요. 생각해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말 잘 듣고 말 잘 들어라. 네. 뻔뻔거리지 말고. 이제 뭘 걸어야지. 풀면 치킨은 그렇고 음료수. 녹화가 돼서 빼도 박도 못하겠는데 진짜 풀면. 상관없잖아. 제 편집하고 그만 아니에요. 아, 맞네. 똑똑하네, 저구나. 자, 들어보십시오. 설마 하시겠어요?
자, 어떤 게 있냐면 통이 있어. 직육면체의 통이고 뚜껑은 없습니다. 뚜껑이 없다고. 뚜껑 없어. 자, 직육면체 뚜껑 없는 통. 윗면이 없다 이 소리죠. 윗면이 없어. 옆면은 막혀 있고 밑면은 막혀 있고. 오케이? 자, 밑면이 한 변이 길이가 10인 정사각형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 밑면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 정사각형에 자, 각 변의 중점을 이렇게 찍어서 중점을 찍어서 이렇게 십자 모양의 선이 생겨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5인 정사각형 4개로 분할되어 있다고. 오케이? 자, 내가 이제 시행은 이런 겁니다. 반지름 1인 동전을 던질 거야. 이 통 안에 그냥 이렇게 던지겠다는 얘기죠. 오케이? 근데 그 반지름 1인 동전이 이 십자 모양과 동전이 십자 모양의 선을 가리게 될 확률을 구해라. 그러니까 동전이 이렇게 있을 수 있으면 이건 안 가리는 거고요. 동전이 이렇게 있으면 가리는 거야. 동전이 이렇게 있어도 가리는 거고. 십자 위에 있으라기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것도 가린다고. 동전이 이렇게 뭐 여기 있어도 되고. 어쨌든 이런 것만 안 가리는 거고. 안 가리는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자, 이 확률을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